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 중 직접 전화해 군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인 707 특임대와 1 공수여단 등은 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를 맡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투입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들의 이동까지 직접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을 확인해.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잘 작전 중간쯤 그러니까 됐는데 병력이 국회 한 도착할 때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입니다라고 왔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707 부대 이동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예. 걸 했고 답변을 드렸고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작전 수행 동안 10여 차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는 목적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 국회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며 탄약통을 들고 가라고 했지만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부하들은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다. 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2의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얼마 안 돼서 위에서도 연락이 와서 철수를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렸다기보다는 임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항계통으로 철수하라고 네네. 했습니까? 사령관님이 장관이나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해서 철수를 하게 됐다. 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돼서 출동하라고 할 때 이거는 위헌적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에서 이것은 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좀 우려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님 대국민 선언, 성명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위중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엄 선포가 되면서 저도 굉장히 긴박하고 엄중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포고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네, 포고령은 뭘로 받았습니까? 저희 또 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았고요. 기급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작전 병력은 그 포고령대로는 준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당 활동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 장병들이 네.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네, 또 네. 저희 네. 지휘관들의 임무에 의해서 네. 그 당시 때 받은 상황은 국민들 조심시키고 안전하게 하고 너희들 몸 지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제일 큰 게 그 병력들이 이런 큰 일에 출동할 때 부모님들도 보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참 장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장병들도 국민이고 또 우리 또 거기 있는 현장에서 시민들도 국민이고 그래서 그걸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장한 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내란인데 어떻게 장하게 보겠습니까? 네. 대신 국민과 충돌을 방지하면서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장한 것인데 그 출동에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출동 자체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령관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출동해서는 총기를 차량에 놓고 절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다시 이런 비상계엄의 임무로 비슷한 걸 준다면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면 안 따르겠다.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걸 좀 힘주어서 우리 그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일로 많이 심려하셨을 텐데 먼저 우리 수방사 장병들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참 진심으로 좀 안타깝고 사과 말씀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 우리 수방에 사는 기본 임무가 수도 서울 시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법적이고 또 적절치 않은 것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국민께 사과도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존 태도를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한 배경인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연락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국정원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이 직접 홍 차장에게 전화해 구두 지시를 내렸고 홍 차장은 국정원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며 난색을 보였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홍 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건 조 원장도 윤 대통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대통령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차장의 지시 불이행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도 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 확인 요청의 당사자인 홍 차장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겠죠라고만 답했고 국정원장은 응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와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체포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서 한 대표도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 차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국회 정보위는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계엄 상황과 관련해 홍 차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